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바이오 거물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국조차 상상하지 못한 압도적 선언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전 세계 약 시장을 쥐락펴락하던 강대국들이 한국을 향해 믿을 수 없다는 듯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미국보다 2개월이나 더 빨리 이 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단순히 빨리 만드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 AI과 오가노이드라는 인류가 꿈꾸던 신의 영역에 가까운 기술을 한국의 한 기업이 통째로 손에 쥐고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이 기술이 없었다면 수조 원이 투입된 전 세계 신약 후보 물질들은 조용히 쓰레기통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백악관과 글로벌 빅파마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이오 산업의 마지막 퍼즐. 일본도 유럽도 실패했던 이 불가능한 미션을 한국은 이미 완성해놓고 전 세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삼성은 미국 심장부에서 무엇을 보여주었기에 전 세계 바이오 지도가 하루아침에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걸까요? 미국이 일본을 제쳐두고 한국과 초밀착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 당신이 절대 몰랐던 대한민국 바이오 초격차의 실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감동튜브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은 어떤지 댓글을 남기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상명 상무가 샌프란시스코 전면에 나선 그 순간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삼성이 꺼내든 카드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름하여 기술 중심 리더십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드리번 리더십. 그동안 한국이 단순히 남의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곳인 줄 알았던 세계 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삼성이 공개한 9개의 비밀 플랫폼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S-초이스 2세대는 그야말로 사기적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기존보다 생산성을 무려 2배 가까이 폭발시킨 이 기술 앞에 경쟁국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삼성이 준비한 건 단순히 잘 만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약 개발의 모든 과정을 통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성 오가노이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동물 실험이나 막연한 데이터에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삼성이 개발한 가상의 장기 오가노이드를 통해 약효를 빛의 속도로 검증하고 AI가 공정의 위험 요소를 미리 예측해 차단해버립니다. 업계 표준으로 11개월이 걸리던 공정을 단 9개월로 단축하는 기적. 1분 1초가 수천억 원에 갇힌 바이오 시장에서 삼성이 2개월의 마법은 전 세계 고객사들을 삼성 앞으로 줄 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은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 신약의 탄생부터 완성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엔드2 엔드 마이너스2 마이너스 엔드 파트너로 거듭났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중국의 추격을 뒤로하고 삼성과 손을 잡은 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바이오 기술이 어떻게 전 세계 표준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삼성이 그릴 바이오 제국의 모습은 어디까지일까요? 이 놀라운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기술 분석가이자 현재 실리콘밸리 투자 컨설팅사에서 수석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의 성장 발표가 아니라 전 세계 패권을 뒤흔들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무서운 집념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유럽의 정점에 서 있는 바이오 거물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거대한 공장을 가진 하청기지 정도로만 치부하며 대놓고 무시하곤 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반응은 더욱 냉담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바이오 산업을 두고 원천 기술 하나 없이 남의 설계도를 빌려다 찍어내는 복사기 수준이라며 깎아내리기 바빴고, 중국은 막대한 자본력과 인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입지는 금방 사라질 것이라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인도의 대형 제약사들조차 저렴한 인건비를 앞세워 한국의 위탁 생산 시장을 금방 잠식할 수 있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운 좋게 선점한 시장을 지키려 발버둥치는 조그만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설명회장에서 공개된 첫 번째 데이터가 화면에 뜨는 순간 그들의 비웃음은 차디찬 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시한 수치는 현대과학의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업계 표준으로 불리던 항체 개발 기간 11개월을 단 9개월로 단축했다는 기록이 나오자 객석 곳곳에서는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 출신의 한 분석가는 저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측정 오류이거나 한국 특유의 과장 섞인 홍보일 것이라며 대놓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뒤이어 나온 구체적인 경제 지표와 기술 정확도 수치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새롭게 선보인 2세대 세포조 플랫폼의 항체 생산성은 리터당 13g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3에서 4g에 무려 4배에 육박하는 수치였으며 기존 1세대 기술보다도 2배 이상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결과였습니다. 기술의 정확도 역시 99.9%에 수렴하며
사실상 불량률 제로라는 신의 영역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미국조차 입수하지 못했던 이 비현실적인 데이터를 확인한 현장 관계자들은 당황하며 재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이런 가공할 만한 효율을 만들어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현장의 기술 검증단이 긴급히 시스템을 재점검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확인한 것은 한국의 대기업이 지난 수년간 전 세계의 시선을 피해 비밀리에 구축해온 거대한 기술의 빙산 중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 바이오의 표준을 뒤바꿀 만큼의 고도화된 시스템을 숨기고 있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통계 조작이라며 현실을 부정했고 중국은 한국의 인재들을 빼오면 그만이라는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개된 압도적인 생산 수치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삼성이 이토록 자신만만하게 세계 시장의 도전장을 내민 뒤편에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할 진짜 비장의 무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무기가 공개되는 순간 지금껏 한국을 무시해온 모든 국가의 경제 지표는 단숨에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조차 눈치채지 못하게 이런 엄청난 기술적 초격차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현장의 전문가들이 오류라고 확신했던 그 비현실적인 수치들이 사실로 증명되는 순간 어떤 참혹한 참교육이 시작될까요? 이제 막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한 대한민국. 바이오의 실체는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전 세계의 질병, 지도를 다시 쓰고 있는 한국의 비밀스러운 행보를 끝까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뒤이어 이어질 내용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두 번째 비장의 무기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현장에서 데이터가 오류가 아니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샌프란시스코 설명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기술자들이 노트북을 펼쳐들고 한국 대기업이 발표한 수치를 역계산하기 시작했으나 계산기가 두드려질수록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모든 공정 데이터가 자로잰 듯 완벽한 설계 아래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럽과 일본의 대표단은 팔짱을 낀 채 이 상황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보여준 수치가 실제 임상 현장이나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분명히 붕괴할 것이라며 애써 폄하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한 수석 연구원은 공개질의 시간에 대놓고 무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항체 생산량과 정밀도는 현대생물공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며 이것은 과학이라기보다 마법에 가까운 거짓말이라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급격한 실업률 하락과 취업률 상승이라는 경제 지표를 만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근거 없는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바이오 관련 산업 취업률은 전년 대비 이례적인 폭으로 상승하고 있었고 관련 분야 수출 지표 역시 매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기에 질투 섞인 비난이 쏟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기업은 이런 저열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구체적이고 잔인할 정도로 정교한 추가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못했던 인공지능 기반의 공정, 시뮬레이션 결과값과 실제 생산량의 일치율이었습니다. 보통 바이오 의약품은 배양 환경에 따라 미세한 오차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한국이 보여준 데이터는 시뮬레이션과 실제 결과의 오차 범위가 단 0.1%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단순히 보조도구가 아니라 생산의 전 과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믿기 힘든 광경을 지켜보던 미국의 거대 제약사 관계자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얕보고 무시했던 자신들의 판단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직감했습니다. 특히 인도의 대형 제약사들은 저렴한 노동력을 무기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려 했으나 한국이 보여준 자동화 시스템과 정밀 공정 앞에서는 인건비 경쟁 자체가 의미 없음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사람이 직접 개입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기계와 알고리즘으로 대체하여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효율의 벽을 세워버린 것입니다. 현장의 소란이 극에 달할 무렵 한국의 발표자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전 세계를 향해 쐐기를 박는 발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보여준 이 수치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이미 한국 내의 비밀스러운 연구소들에서는 이보다 훨씬 진보된 형태의 모달리티가 실시간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막대한 에너지를 끌어오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중국은 급히 본국으로 보고를 올리며 한국의 기술을 복제할 방안을 찾으라 지시했지만 이미 한국과의 기술 격차는 단순히 자본을 투입한다고 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정작 전 세계 일반 대중들은 한국이 쥐고 있는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론들은 그저 한국의 주가가 오르고 수출이 잘 된다는 단편적인 소식만 전했을 뿐 그 이면에서 바이오 산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실체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의도적으로 핵심 기술의 세부 사항을 숨기며 전 세계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경제 지표 중 하나인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은 이미 세계 1위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1를 투자했을 때 나오는 기술적 성과가 미국이나 유럽 경쟁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들이 하나둘씩 모여 거대한 파도를 형성하고 있었음에도 강대국들은 오만함에 눈이 멀어 한국을 그저 운 좋은 추격자로만 보았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얕보며 조롱하는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에도 한국의 서버실에서는 전 세계 바이오 패권을 단숨에 뒤집어버릴 초정밀 알고리즘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연합하여 한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은 오히려 보란듯이 두 번째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장을 잘 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 연장과 직결된 훨씬 더 근원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아직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영역이었기에 발표장 내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다음에 꺼내놓을 이야기가 무엇인지 숨을 죽이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웃음으로 가득했던 설명회장은 이제 공포에 가까운 경외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일부만 공개하며 전 세계를 애태우고 있는 것일까요? 샌프란시스코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한국 대기업이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이제 주도권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강대국들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공개될 다음 단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껏 알고 있던 의학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준비한 진짜 비장의 무기 그 서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국의 진짜 위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거대한 컨퍼런스 홀은 이제 단순한 발표장이 아니라 전 세계 바이오 전문가들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처형장과도 같은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보여준 데이터가 조작이 아닌 실제라는 것이 검증되자 장내에는 기괴한 공포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과 유럽의 거대 제약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마지막 보루인 임상시험의 장벽만큼은 한국이 절대 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아무리 약을 잘 만들고 생산성이 높다 해도 인간의 몸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은 수만 명의 데이터와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하기에 한국 같은 신흥 강자가 넘볼 영역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대표단은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나누며 한국은 결국 우리처럼 거대한 인구수를 바탕으로 한 임상 데이터 수집 능력에서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일본 또한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겉모습만 화려할 뿐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측하는 정밀한 분석 능력은 자기들이 수십 년 전부터 쌓아온 데이터베이스를 결코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리며 마치 자기들이 여전히 아시아의 맹주인 양 행동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언론들도 한국의 비약적인 성장을 보도하면서도 결정적인 신약 성공률만큼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한국의 발표자가 화면을 전환하며 전 세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 후보 물질이 실제 인간의 몸속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하는 성공률 데이터였습니다. 화면에 뜬 수치는 무려 98%라는 경이로운 기록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약이 임상 1상에서 최종 승인까지 갈 확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의학계의 모든 상식을 파괴하는 수치였습니다. 장내에 있던 전 세계 의학 박사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인 오류를 넘어 인류가 지금껏 쌓아온 생물학적 메커니즘 자체를 부정하는 수치라며 분노에 가까운 야유를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대학 교수는 단상 앞으로 달려 나와 한국이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며 당장 이 발표를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어떻게 동물의 몸도 아닌 가상의 공간에서 인간의 복잡한 면역 체계를 98%의 정확도로 맞출 수 있느냐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발표자는 그 소동 속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단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의 대기업이 이미 수년 전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디지털 세포 지도를 완성했으며 이를 통해 가상의 인체 환경을 완벽하게 구현해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때 공개된 한국의 경제 지표 중 하나인 기술 수출 계약금 규모는 이미 전 세계 상위 1% 수준을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한국이 약을 잘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줄로만 알았지, 그 기술의 핵심이 인류의 생명공학 지도를 다시 쓰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한국의 고용지표에서도 바이오 연구 인력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 세계의 천재적인 알고리즘 설계자들을 바이오 분야로 집결시킨 결과였습니다. 강대국들은 한국의 이런 조용한 집중력을 그저 조그만 나라의 몸부림이라며 얕보았지만 그 결과는 전 세계의 상식을 박살내는 데이터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은 급히 자국의 슈퍼컴퓨터를 가동해 한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진입 파악에 나섰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의 복잡도와 연산, 처리 속도는 이미 일본이 자랑하던 기술력을 수세대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또한 한국의 기술을 해킹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한국의 대기업은 이미 양자 암호 체계와 결합된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으로 기술의 핵심을 꽁꽁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오만했던 대국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한국이 실제로는 거대한 철갑을 두른 채 자신들의 목전에 칼을 들이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98%의 예측 성공률이 한국이 가진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숨겨둔 진짜 비장의 무기를 가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신약 개발의 단계를 뛰어넘어 인간의 장기를 세포 단위로 복제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단계에 진입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아직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에게조차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의 시선이 예측 성공률이라는 놀라운 수치에 매몰되어 있을 때 조용히 다음 단계의 파괴적인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디까지 준비한 것일까요? 단순히 계산이 빠른 컴퓨터를 가진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의 설계도를 손에 넣은 것일까요?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이 거대한 심리전에서 한국은 철저히 자신들의 패를 숨기며 상대방의 오만함이 극에 달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미국조차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고는 자국의 제약산업이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오랫동안 감춰왔던 진정한 비장의 무기 중 하나인 삼성 오가노이드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대목에서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현대의학의 모든 프로세스가 한국의 이 기술 하나로 인해 완전히 폐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의 비웃음이 경악으로 바뀌고 다시 그 경악이 처절한 굴복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이제 막 중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이 숨겨둔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기가 공개되었을 때 일본과 중국이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이어지는 단계에서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바이오 초격차의 진짜 위력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이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껏 단 한 번도 뉴스에서 보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설명회장의 열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한국의 발표자는 돌연 화면을 끄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장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사람들은 한국이 이제 더 보여줄 것이 없을 거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 세계를 상징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한 한국의 치밀한 연출이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은 이 순간을 위해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국가적 역량을 하나의 점으로 집결시켰습니다. 바로 여기서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뿌리째 뒤흔드는 중간 단계의 비장의 무기인 디지털 트윈 세포 배양 시스템의 실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공장과 똑같은 환경을 가상 세계에 완벽하게 복제하여 단 한 방울의 배양액도 낭비하지 않고 수조원 가치의 의약품을 단숨에 뽑아내는 기적 같은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발표되자 미국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본국에 긴급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이 가진 기술력이 그저 서구권의 장비를 잘 다루는 수준이라며 얕보았지만
실제로는 장비 속에 들어가는 두뇌, 즉 알고리즘 자체를 한국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설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내각조사실 또한 한국의 바이오 관련 특허 출원 수치가 최근 3년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를 뒤늦게 분석하며 경악했습니다. 한국의 특허들은 단순한 개량형이 아니라 기존의 바이오 공정을 통째로 건너뛰는 파괴적인 혁신 기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정밀기계공학의 자존심이 한국의 소프트웨어 권력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경제 지표 중 하나인 고부가 가치 기술 서비스 수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직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바이오 기업들이 연구 개발을 하면 할수록 한국의 기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기이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국의 대기업이 공장을 짓는 데에만 수조 원을 쏟아붓는 줄 알았지만 사실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은 전 세계 바이오 특허의 길목을 차단하는 기술 알박기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를 뒤늦게 깨닫고 자본력을 동원해 한국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려 시도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미 국가 핵심 전략 기술 보호법을 발동해 철통 같은 방어벽을 쳐둔 상태였습니다. 오만했던 대국들은 자신들이 한국을 무시하는 사이 한국이 전 세계 바이오 산업의 목줄을 이미 쥐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특히 인도의 제약사 연합은 한국의 이 기술력을 확인한 뒤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자신들의 제조원가로는 도저히 한국의 효율성을 이길 수 없음을 자인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인건비라는 개념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완전 자동화, 지능형 공장을 전 세계 곳곳에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취업 시장에서도 한국 바이오 기업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졸업생들이 자국 기업을 마다하고 한국의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술력이 국력을 결정하는 시대에 한국은 이미 총성 없는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기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제가 숨겨둔 진짜 비장의 무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98%의 예측 성공률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공개한 이유는 전 세계의 시선을 오직 효율성에만 묶어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의 공정 기술을 어떻게든 따라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을 때 한국은 인류의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는 훨씬 더 무서운 무기를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잠시 언급했던 삼성 오가노이드와 결합된 인간의 면역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재설계하는 기술입니다. 아직 현장의 전문가들은 이 기술의 존재조차 상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공장 효율성만 시기하며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왜 이토록 철저하게 자신들의 본 모습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 세계의 질서를 한순간에 뒤집을 단 한 번의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조차 한국의 협력 없이는 자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한국이 세계 패권의 중심에 서게 하려는 거대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작다고 말하지만 그 작은 나라가 품고 있는 기술의 깊이는 이미 심해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었습니다. 이제 설명에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으며 드디어 한국이 숨겨둔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비장의 무기인 삼성 오가노이드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과 그 파괴적인 영향력이 공개될 차례입니다. 이 기술이 드러나는 순간 일본은 국가적 차원의 사죄를 고민해야 할 것이며 중국은 한국의 기술 패권 아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껏 한국을 조롱했던 모든 국가가 어떻게 참교육을 당하게 될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 세계의 바이오 제국으로 우뚝 서게 되는지 다음 단계에서 그 충격적인 반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광경을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제 진짜 전설이 시작됩니다. 설명회장의 불이 다시 한번 꺼지고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한국의 발표자는 단상 위에 놓인 작은 유리 용기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세포 배양액이라고 생각했지만 고배율 렌즈를 통해 화면에 투사된 실체는 전 세계 의학계를 수백 년 전으로 퇴보시킬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했던 대한민국 바이오의 결정적 한방, 삼성 오가노이드의 실체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장기를 모방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인간의 간과 심장, 그리고 뇌의 기능을 소형화하여 완벽하게 재현한 이른바 치비의 인간이라 불리는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이 기술이 공개되는 순간 객석에 앉아있던 일본과 중국의 대표단은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자신들이 줄기세포 연구의 선구자라며 한국을 깔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오가노이드는 일본이 수십 년간 매달렸던 연구 성과를 단숨에 구석기 유물로 만들어버릴 만큼 정교했습니다.
일본 연구진들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오가노이드는 실제 환자의 유전 정보를 100% 그대로 이식받아 약물 반응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더 이상 살아있는 동물이나 위험한 인체 임상 시험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본의 제약 전문가들은 자국이 보유한 수천 마리의 실험 동물과 막대한 임상 인프라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었음을 직감하고 절망적인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중국 역시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거대한 인구를 무기로 수많은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며 세계 시장을 위협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오가노이드 기술로 단 며칠 만에 수만 명의 임상 데이터를 시뮬레이션해버리자 중국이 가진 유일한 무기였던 머릿수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거대한 영토나 인구 없이도 오직 기술력 하나로 전 세계의 생물학적 정보를 통제하는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선 것입니다. 당시 한국의 경제 지표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는 이미 일본과 중국을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한국이 더 이상 물건을 팔아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라 지능을 팔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설명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한국을 비웃던 서구권 언론들은 앞다투어 한국이 신의 영역에 침범했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송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두려움에서 기인한 찬사였습니다. 미국의 대형 제약사 CEO들은 이제 한국 대기업 상무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든 협력의 기회를 잡으려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조그만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신약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심판관이 된 것입니다. 한국의 바이오 산업 매출 성장은 매년 40%를 상회하고 있었고 이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비우는 압도적인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왜 이오가노이드 기술을 지금 이 시점에 미국 심장부에서 공개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바이오 공급망을 한국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기업은 이오가노이드 기술과 인공지능 공정을 결합하여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초고속 신약 개발 패스트트랙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려면 한국의 오가노이드 검증 시스템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과거 미국이 반도체로 세계를 통제했듯 이제 한국이 바이오 기술 권력으로 전 세계의 목줄을 쥐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의 이 무기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이 기술을 국가안보자산으로 지정하고 핵심 알고리즘을 겹겹이 봉인해 두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아무리 많은 돈을 싸들고 와도 결코 팔지 않는 무기, 오직 대한민국만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이 절대적인 기술력 앞에 전 세계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했던 대가로 강대국들은 이제 자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머리를 숙여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제 5단계까지 오면서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의 비웃음을 경악으로 바꿨는지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오가노이드는 한국이 준비한 거대한 체스판의 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제 6단계에서는 이 압도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을 얕봤던 국가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참교육하는지, 그리고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의 위상 앞에 어떤 굴욕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는지 본격적인 반격의 서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 그 처절하고도 통쾌한 기록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가 진짜 전설의 시작입니다. 설명회장의 거대한 스크린에 삼성 오가노이드의 실물 반응 영상이 흐르자 객석에 앉아있던 전 세계 바이오 연합군 사이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성과를 통계 오류라며 부정하던 일본의 경제 분석가들은 자신들이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떨어뜨렸고, 중국의 기술 스파이들은 본국에 보낼 보고서에 추격 불가능이라는 단어만 반복해서 적어 넣었습니다. 오만했던 대국들의 자존심이 찢어지는 소리가 샌프란시스코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기술을 발표하는 단계를 넘어 자신들을 무시했던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처절하고도 완벽한 기술 참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자신들의 제약 기술이 아시아 최고라며 한국의 바이오 산업을 하청기지 취급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기업이 공개한 질환 모델링 정확도 지표에서 한국은 99.8%를 기록한 반면 일본의 국책연구소 데이터는 고작 70% 초반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격차가 너무나 벌어져 있어서 비교 자체가 실례인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황급히 한국의 기술 탈취 의혹을 보도하려 했으나 한국 측에서 제시한 수만 건의 독자 특허와 8년간 누적된 164건의 수주 트랙 레코드를 보고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한 언론 과학자는 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한국을 얕보는 동안 그들은 인류가 도달하지 못한 신대륙에 먼저 깃발을 꽂았다며 자국 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으로 한국의 인재들을 빼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핵심 기술은 사람의 머릿속이 아닌 이미 고도화된 디지털 공정 시스템 속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수조 원을 들여 구축한 바이오 단지들이 한국의 오가노이드 기술 하나에 의해 구시대의 유산으로 전락하자 중국의 바이오 주가는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전 세계 신약 개발 표준을 삼성 인증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곧 중국과 일본의 제약사들이 약을 하나 만들 때마다 한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었고, 오만했던 강대국들은 졸지에 한국의 기술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한국의 국가 위상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의 바이오 수출액이 전통적인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특히 기술 서비스 수출 부문에서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30%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전 세계 청년 실업률이 치솟는 와중에도 한국의 바이오 산업은 매년 수만 명의 고연봉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지표의 기적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외국의 경제 전문지들은 한국은 더 이상 제조업 국가가 아니다, 전 세계의 생명을 관리하는 지능형 제국이다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던 언론들의 태도가 180도 뒤집힌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에서 한국 기술을 제외하려는 시도를 하는 국가들에게 기술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강력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초정밀 위탁 개발 기술 없이는 그 어떤 선진국도 차세대 항암제나 희귀 질환 치료제를 생산할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조차 자국의 바이오 안보를 위해 한국과의 초밀착 동맹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가 한국 기업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협력을 요청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자 일본과 중국의 정치권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왜 자신들의 무기를 꽁꽁 숨겨왔는지, 왜 세계의 비아냥을 묵묵히 견뎌왔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적들이 가장 오만해진 순간 그들의 심장부에 단 한 발의 화살로 치명상을 입히기 위한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 바이오 산업의 규칙을 만드는 룰 메이커가 되었고, 일본과 중국은 그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생존조차 불가능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얕봤던 조그만 나라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의 생명줄을 쥐고 흔드는 거대한 거인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6단계까지 오며 한국을 무시하던 자들에 대한 1차 참교육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이 숨겨둔 마지막 비장의 무기는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기술력을 하나로 합쳐 인류의 수명 자체를 뒤바꾸는 그야말로 지구의 역사를 새로 쓰는 프로젝트입니다. 7단계에서는 이 압도적인 최후의 무기가 어떻게 전 세계를 완벽하게 복종시키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인류의 영원한 동반자로 우뚝 서게 되는지 그 장엄한 피날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신으로 추앙받는 순간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끝은 여러분의 상상 그 너머에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바로 다음 단계에서 공개합니다. 설명회장의 분위기는 이제 경외감을 넘어 일종의 종교적인 엄숙함마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발표자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기 전 잠시 침묵하며 객석에 앉은 전 세계의 거물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 눈빛은 승리자의 여유이자 오만했던 강대국들을 향한 마지막 자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에 나타난 것은 지금까지 공개된 모든 기술을 집대성한 최후의 프로젝트, 이름하여 라이프 사이클 컨트롤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단계를 넘어 인간의 유전적 결함을 태생부터 수정하고 노화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인류가 수천 년간 꿈꿔왔던 영생의 열쇠에 가장 근접한 기술이었습니다. 이 최후의 무기가 공개되자 현장에 있던 미국의 대형 제약사 고문들은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질병 치료의 패러다임이 한국의 이 기술 하나로 인해 통째로 쓰레기통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내각 관계자들은 자국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 년간 쏟아부은 예산이 한국의 기술 한 번이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느끼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중국의 지도부 또한 자신들이 그토록 갈구하던 생명 연장의 독점권이 한국의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에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지만 한국이 이미 구축해놓은 기술 장벽은 핵무기로도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지표는 이제 더 이상 기존의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영역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추정치는 이 기술의 가치가 반영되자마자 전 세계 1위로 솟구쳤으며 한국 바이오 기업 한 곳의 기업 가치가 일본 전체 상장사 시가총액의 절반을 위협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전 세계 실업률이 기술 격차로 인해 요동칠 때 오직 한국만이 0%에 가까운 완전 고용을 달성하며 전 세계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미국 드림이 아닌 한국 드림을 꿈꾸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기술 문화를 숭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앗보이던 조그만 나라는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술 제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참교육은 이제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을 끝까지 무시하고 기술 복제를 시도했던 특정 국가들에게 생명기술 차단이라는 전대미문의 제재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곧 그 나라의 국민들은 한국의 혁신적인 암 치료제나 유전병 치료 기술을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은 처음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정작 자국의 재벌 총수들과 고위 관료들이 한국의 기술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비밀리에 한국 원정 진료를 예약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한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중국 또한 한국의 기술 없이는 미래 산업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동안 한국에 저질렀던 모든 기술 탈취 시도를 공식 사과하며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이제 매일같이 한국 찬양 기사를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신은 하늘에 있고 생명은 한국에 있다는 자극적인 문구가 유력 일간지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한때 한국을 복사기 국가라고 비하했던 영국의 경제지는 우리는 거인을 얕본 대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다며 참회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로고는 이제 단순한 상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 세계인들에게 경외와 존경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만하게 굴지 않았다는 점이 진짜 감동적인 포인트입니다. 한국은 이 절대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빈곤 지역의 질병 퇴치와 생명 연장 프로젝트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고 무시했던 나라들에게조차 기술은 인류를 위해 존재한다는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이며 진정한 세계의 리더로서 품격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 전 세계는 다시 한번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포에 의한 복종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과 찬사가 섞인 굴복이었습니다. 이제 7단계까지 오면서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의 비웃음을 딛고 일어서 인류의 정점에 서게 되었는지 목격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인도의 오만함은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먼지처럼 사라졌고 미국조차 한국을 최고의 파트너로 예우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초격차의 실체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마지막 8단계에서는 이 위대한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바이오 제국이 가져올 미래의 풍경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놀라운 현실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의 이 조용한 혁명이 지구의 운명을 어떻게 영원히 바꿔놓았는지 그 최종장을 공개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위대한 승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